오늘 코스피가 4% 넘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코스닥은요. 마이너스 0.03%, 사실상 제자리입니다. 같은 날, 같은 나라, 같은 시간대에 벌어진 일이에요. 코스피를 보면 시장이 잔칫날 같았고 코스닥을 보면 아무 일도 없었던 하루였죠. 이 두 지수가 같은 한국 주식시장을 대표한다는 게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이 격차가 왜 발생했는지를 이해하면 앞으로 비슷한 날이 올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 상황을 읽어낼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그 구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보려 합니다. 먼저 이 하루를 촉발한 뉴스부터 짚어야겠죠? 2026년 5월 11일 HBM이라는 단어의 구글 검색량이 하루 만에 128% 급상승했습니다. HBM, 고대역폭 메모리는 AI 가속기에 반드시 필요한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인데 최근 몇 년간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엔비디아, 구글, 메타, 아마존 같은 글로벌 빅테크가 AI 인프라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고 그 인프라의 심장부에 들어가는 부품이 바로 HBM인 거예요. 그리고 이 HBM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의 손에 꼽힙니다. 그중 핵심이 바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죠. 이날 시장에 유입된 촉매에는 글로벌 AI 인프라 수요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기대감이었고 그 기대감은 곧바로 이 두 종목의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SK하이닉스가 하루 만에 11.51% 올랐고 삼성전자가 6.33% 올랐어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날 미국 나스닥과 S&P 500은 보합 수준에 머물렀어요.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상승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만약 세계 경제 전체에 좋은 뉴스가 있었다면 미국 증시도 함께 올랐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건 이날의 촉매가 한국 반도체 기업에 특화된 이벤트였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글로벌 AI 공급망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치, 특히 메모리 반도체라는 병목 지점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서 있기 때문에 발생한 국지적 급등이었던 셈이에요. 2026년 4월 기준으로 영업일 평균 메모리 반도체 수출 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262% 증가한 9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다는 사실도 이 흐름을 뒷받침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종목이 크게 올랐다는 건 알겠는데 왜 그것만으로 코스피 전체가 4.32%나 뛰는 걸까요? 여기서 핵심 구조가 등장합니다. 코스피는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산출되는 지수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가총액이 큰 종목일수록 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구조라는 겁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의 합산 시가총액이 2,766조 원에 달하는데 이건 유가증권 시장 전체 시가총액 6,079조 원의 45.5%에 해당합니다.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800개가 넘는데 그중 단 2개가 전체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종목이 10% 가까이 오르면 나머지 수백 개 종목이 전부 제자리여도 지수는 수퍼센트 뛰어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실제로는 이날 코스피 4.32% 상승분의 대부분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두 종목이 설명합니다. 그럼 코스닥은 왜 꿈쩍도 안 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코스닥에는 반도체 초대형주가 없거든요. 코스닥은 태생부터 중소중견기업, 바이오, 소프트웨어, IT 벤처 중심으로 설계된 시장이에요. HBM 수요가 폭발하든 AI 서버 투자가 늘어나든 그 수혜가 전달될 경로 자체가 코스닥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같은 나라의 두 지수이지만 사실상 완전히 다른 산업 바구니를 담고 있는 셈이에요. 코스피라는 바구니에는 반도체 대형 제조업이라는 무거운 공이 들어있고 코스닥이라는 바구니에는 바이오 소프트웨어라는 전혀 다른 성격의 공이 들어있는 거니까요. HBM이라는 뉴스 촉매가 아무리 강력해도 그건 코스피 바구니 안에서만 작동하는 에너지인 겁니다. 이 구조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외국인 자금의 흐름이라는 또 하나의 층위가 보입니다. 글로벌 패시브 펀드와 ETF는 시가총액 비중에 따라 기계적으로 종목을 매수합니다. MSCI 코리아 같은 글로벌 지수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반도체 수요 기대가 커지는 순간 외국인 자금이 이 두 종목에 집중 유입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오르고 주가가 오르면 시가총액이 커지고 시가총액이 커지면 지수 내 비중이 더 높아지고 비중이 높아지면 더 많은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는 피드백 루프가 형성됩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구조가 스스로 강화되는 거죠.
코스닥 중소형주는 이 자금 흐름에서 완전히 소외되니까 같은 날 같은 뉴스를 접하고도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내러티브의 쏠림이라는 요인까지 겹칩니다. HBM, AI 반도체라는 서사는 글로벌 미디어와 리서치 보고서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소수 종목에 극단적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만들어내요.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특정 내러티브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자원 배분이 왜곡되는 겁니다. 모든 눈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향하고 있으니 다른 종목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현상이 처음 벌어진 게 아닙니다.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이른바 동학개미 랠리 때를 떠올려 보면 구조가 놀랍도록 유사해요. 당시 삼성전자 주가가 9만 원을 돌파하며 코스피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같은 시기 코스닥에 많은 중소형주는 소외됐습니다. 그때도 단일 종목의 수급이 지수 전체를 결정하는 구조가 작동했어요. 총매가 달랐을 뿐이지 메커니즘은 동일했던 거죠. 당시에 나왔던 표현이 있습니다. 코스피는 잔치, 코스닥은 구경. 그 말이 2026년 오늘 다시 그대로 재현된 셈이에요. 이건 한국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2023년 미국 S&P 500에서 벌어진 일을 보면 구조적으로 판박이거든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를 포함한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7이 S&P 500 연간 상승분의 약 60%에서 70%를 독점했습니다. 나머지 493개 종목은 사실상 하락했어요. 지수는 올랐지만 시장은 안 올랐다는 분석이 나왔던 해죠. 그런데 미국은 그래도 7개 종목에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요? 이 개 종목에 45.5%가 집중되어 있어요. 집중도가 훨씬 더 극단적인 거죠. 일본 니케이 225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요타, 소프트뱅크 같은 소수 초대형주가 지수를 좌우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고 2024년에서 2025년 엔화 약세 국면에서 수출 대형주만 급등하고 내수 중소형주는 소외되는 패턴이 반복됐어요. 한국과 일본 모두 지수 집중도 리스크라는 공통 과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재미있는 건 역사를 더 거슬러 올라가면 정반대의 사례도 있다는 점이에요. 2000년 닷컴 버블, 당시에는 오히려 코스닥이 폭등하고 코스피가 소외됐습니다. IT 벤처 붐이 코스닥 중소형 기술주에 집중되면서 코스닥이 코스피를 압도했거든요. 이 사례가 알려주는 건 어느 시장이 지수 주도권을 가지느냐는 고정된 게 아니라 그 시대의 산업 사이클과 핵심 내러티브에 따라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2000년에는 인터넷이라는 내러티브가 코스닥을 끌어올렸고 2026년에는 AI 반도체라는 내러티브가 코스피를 끌어올리고 있는 거죠. 변하지 않는 건 구조입니다.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라는 지수 설계가 특정 시기의 핵심 내러티브와 만나면 소수 종목이 지수를 독점하는 현상이 필연적으로 반복된다는 것. 그래서 구윤철 부총리가 올해 경제 성장률이 2%를 웃돌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반도체 호황 지속 여부를 핵심 변수로 꼽은 것도 이 맥락에서 읽어야 합니다. 한국 경제의 성장률 자체가 반도체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그 반도체 수출의 핵심이 바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집중되어 있으니까요. 지수의 집중도 문제가 단순히 주식시장 안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한국 경제 전체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셈이에요.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요, 이겁니다. 코스피 지수가 올랐다고 해서 한국 주식시장 전체가 좋아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코스피는 시장 전체의 건강을 보여주는 천개가 아닙니다. 시가총액 상위 소수 종목의 성적표에 가깝죠. 그 소수 종목이 어떤 산업에 속해 있느냐, 그 산업에 지금 어떤 내러티브가 작용하고 있느냐에 따라 지수의 방향이 결정되는 겁니다. 두 종목이 올랐을 뿐인데 지수 전체가 4% 올랐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시장이 아니라 두 종목의 주가 차트인 거예요. 다음에 코스피가 크게 오르는 날이 오면 먼저 이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지수가 오른 건가? 아니면 몇 개 종목이 오른 건가? 그리고 그 종목들이 왜 올랐는지, 그 이유가 나머지 시장에도 적용되는 이야기인지를 따져보는 거죠. 지수와 시장을 분리해서 읽는 눈, 그게 오늘 이 이야기에서 가져가셔야 할 가장 중요한 프레임입니다.